글쎄 우리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멕시코 선수들하고 부딪히는 강도, 우리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많이 보였어요. 밀면 넘어지고 소리 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 너무 양쪽의 사이드백들이 일자로 움직였다는 거. 좀 더 안으로. 조기성 선수의 헤딩은 밑으로 박을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박았으면 이건 분명히 득점을 했을 거예요. 그냥 오는 볼을 반대 방향으로 했으면 들어와서도 테레비를 봤는데 아이고. 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오늘 경기를 현장에서 좀 보셨는데 가시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셨었어요? 오늘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거나 뭘 하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걸 생각하신 게 있었습니까? 사실 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가 홈이고 멕시코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격이라도 해야 우리가 조별리그 올라가는데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갔었죠. 그래서 저는 최악의 수는 비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1등으로 졌죠. ม็xi코 첫 경기를 본 많은 분들이 멕시코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남아공을 상대로도 저렇게밖에 못하면 멕시코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 핑크빛 바람들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멕시코 경기 4경기 보시고 쉽지 않다, 탄탄한 팀이다 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미드필더도 부상자가 좀 있었고 수비수는 퇴장당해서 못 나왔는데,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팀은 정말 좀 탄탄했습니다. 왜냐면 아기레 감독이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고 저는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한두 번 경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 팀은 그래도 굉장히 단단하고 준비를 잘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흐름이라든지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팀은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늘 사실은 두 팀이, 감독님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좀 예상을 좀 하셨어요? 아니요,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멕시코 쪽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자기네들이 비겨도 홈 경기를 첫 골랑 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죠. 근데 우리한테 지게 되면 치명타를 먹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한 거 맞는데, 글쎄 우리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경기는 우리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또는 도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경기였지 않나 싶어요. 왜? 우리가 다음 경기는 뒤에 놔두더라도 오늘 경기를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 그 다음이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설령 안 되더라도 그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도전적으로 해보고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왜냐면 오늘 멕시코 경기는 우리가 도전적으로 진짜 덤벼들고 우리가 이기려는 생각을 갖고 상대를 공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도 이 경기를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것도 딱 한 자리를 바꿨는데, 왼쪽 풀백, 왼쪽 윙백이었던 이태석 선수를 빼고 서령호 선수 오른쪽에 있던 그렇죠. 서령호 옮기고 주력이 좋고 수비적으로 조금 능한 김문환 선수를 이제 오른쪽에 갖다 놨는데, 그 얘기는 일단 빠른 멕시코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던 거죠. 예, 전술적으로는 참 준비를 잘했어요. 우리도. 왜냐면 상대 공격수 또는 양 사이드 또는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침투하는 플레이를 우리가 전혀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멕시코를 대비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한 거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 준비를 잘했는데, 멕시코 선수들하고 부딪히는 강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부딪혔으면 상대가 도리어 몸을 피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을 많이 보였어요. 밀면 넘어지고 소리 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좀 더 상대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는 멕시코 안방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부딪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공격적인 패스, 또는 앞으로 나가는 패스, 또는 앞에 벼 있을 때 빨리 나가는 패스, 이런 패스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오늘 경기는
뒤에서 아마 숫자 한번 쉬어보면 굉장히 패스 횟수가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뒤에는 횡패스, 백패스, 횡패스, 백패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볼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이강인 선수가 계속 내려와서 맞습니다. 볼을 받는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위에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선수들이 신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템포,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공격이 예를 들어서 10m의 공간이 있다 그러면 네. 공격수 여유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패스 타임이 1초만 늦어도 10m 있던 선수가 보통 7m를 뛰어버리니까 근접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줄 데가 없으니까 또 돌려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왜 자꾸 공을 옆으로 차고 뒤로 찰까? 앞으로 빨리 연결해서 우리 공격수들이 훨씬 많은 골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선수들도 좀 빠르게 패스를 연결하는데 전반전에는 잡으면 뒤에 돌리다가 롱패스를 많이 넣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대표팀이 상대가 그렇게 할 수 하게끔 움직임을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유도를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가 패스 줄 데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볼은 유도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떠 있는 볼은 네 볼, 내 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대가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를 굉장히 능하게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지 못하게 미리미리 자리에 포진을 해서 그 공간을 안 준 거예요. 왜냐면 상대 팀이 왼쪽과 오른쪽에 공간 만드는 플레이 패턴이 틀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진짜 적절하게 잘 막았어요. 막다 보니까 상대가 킥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컨트롤 된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을 소유했을 때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을 소유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결해줬으면 더 좋은 찬스, 좀 더 공격적인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엉덩이를 좀 뒤로 빼고 하고 특히 전반에는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기대 득점 값이라고 XG 값이라고 있잖아요. 두 팀을 합쳐서 1점이 넘지 않더라고요, 전반에는. 그렇죠. 플레이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플레이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아쉬운 거죠. 왜냐면 상대가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어차피 맞더라도 먼저 때리려고 도전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더 계속 지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후반전 초반에도 아주 극초반에는 분위기가 좋다가 후반 5분 만에 좀 이른 실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날 정말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김승규 선수와 이기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캐칭 과정에서 이제 좀 겹쳐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꼬기 좀 들어갔는데 사실 이런 장면들은 축구를 보다 보면 은근히 또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은 그거 외에는 골 들어갈 장면이 없었어요. 네. 사실 우리도 골 넣을 장면은 사실 조기성 선수의 헤딩 슛, 크로스가 참 잘 올라왔죠. 그거 하나. 서로 정확한 슈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라는 게 그래요. 그런 실책으로 인해서 승패를 결정짓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뭐 실책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그거를 우리가 또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만회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오늘은 우리가 결국은 만회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축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축구라는 게 실책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뭐 골키퍼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수비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경기 때는 그런 실책 하나가 결국은 승패를 가른다. 그래서 축구는 누가 실책을 많이 안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완전하게 만들어서 득점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상태에서 경기를 할 때는 결국은 이제 누가 실책하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놀라웠던 게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흐름을 바꾸려고 손흥민 선수를 조금 이른 시간에 뺐는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56분 만에 그러니까 후반 11분 만에 실점한다면 6분 만에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이제 교체를 했는데 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흐름을 더 빨리 바꾸기 위해서 오윤규 선수를 좀 투입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감독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 감독으로서 내가 경기장에 나갈 때는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다 짜갖고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득점했을 때, 실점했을 때 선수 교체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 시나리오를 거의
머릿속에 거의 다 집어넣고 나가거든요. 네. 경기가 안 될 때는 그게 막 흐트러지는데 경기가 잘 될 때는 그게 이제 착착착 맞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홍 감독의 어느 정도 그 가상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아주 빨리 살아나지 않았는데 10분 정도 있다가는 양쪽 윙백을 다 바꾸는데 엄지성, 양현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선수들은 윙백 볼 수 있지만 사실 윙어 선수들을 둘을 다 넣었어요. 이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원래 그게 그때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원래는 공격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움직임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감독이 양현진 선수도 뭐 오른쪽 윙백 또는 왼쪽 윙백도 오지만 엄지성 선수도 그쪽으로 나가서 크로스 한 두 개 좋은 거 올렸고 그래서 그거는 감독이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수로 투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이런 방책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격적으로는 좋은데 감독님도 이제 팀을 만들어 보셨으니까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면 또 이제 밸런스가 깨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훈련 과정에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뒀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체코전 할 때도 그 두 선수를 양 사이드백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했고 또 이제 3백의 양 사이드 윙포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로 구성하는 것이 요즘 3백의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꼭 수비적인 선수가 양쪽에 보라는 법은 없고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 너무 양쪽의 사이드백들이 일자로 움직였다는 거. 좀 더 안으로 중앙 쪽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왜냐면 다른 팀들의 경기를 보면 네. 사이드백들이 굉장히 스트라이커 자리까지도 침투하는 걸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김문환 선수가 한두 번의 동작은 했지만 볼이 나나서 사실 무산됐는데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서령우 선수를 왼쪽으로 옮겨놓고 뭐 오른쪽에도 똑같지만 서령우 선수가 사실 가운데로 잘 접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교체선 선수들이 잘했지만 어쨌든 조금 직선적인 움직임에 치중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팀의 운영 방법이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사이드 윙백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그 뒷공간은 우리 수비수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움직임을 서로 약속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는 중앙 미드필더인 백승호 선수를 빼고 조기성 선수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경기를 비기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골을 넣어서 뒤집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공격적인 선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걱정됐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거나 비기고 있다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한 골을 무조건 빨리 따라 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선수로 또 앞선의 공격 선수로 투입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다만 우리가 득점을 못했을 뿐이지 좀 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감독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현규, 조기성 선수가 같이 들어가고 윙백들도 크로스를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기회가 나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노리고서 사실은 이렇게 바꿔서 투입한 건데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했으면 득점은 하나 정도 무조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게 좀 제일 아쉽습니다. 사실 조기성 선수의 헤딩은 밑으로 박을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박았으면 이건 분명히 득점을 했을 거예요. 그냥 툭 박았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세게 헤딩하려고 찍다 보니까 사실 그러는데 그냥 오는 볼을 반대 방향으로 했으면 들어와서도 텔레비를 봤는데 아이고 저건 저기다 박았어야 되는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너무 아쉽죠 그게. 근데 이거는 감독님 말씀이 맞는 게 조기성 선수를 제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조기성 선수가 조금 어저께 웃으면서 오늘 자신에게 기회가 2번 왔다. 그리고 사실 첫 번째 건 완벽한 기회였다. 넣어야 되는 건데 못 넣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기가 막힌 센터링, 타이밍 다 맞았거든. 반대쪽만 봤으면 골키퍼도 역동작이 걸려 있었거든요. 흐르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반대로만 갔으면 무조건 득점이었는데 와서도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장면에서 그쪽 골키퍼도 김승규 선수만큼 선방을 또 많이 했어요. 예, 요즘 오초아 선수를 네. 뒤로 제끼고 선발로 나오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량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그 골키퍼가 선수를 다 바꾸더라도 무조건 전반전에 다 나왔거든요. 전반전에 골키퍼가. 먼저 뛰게 해줬다. 예, 무조건 골키퍼가 먼저 나왔어요. 그 오초아는 끝나고 나가는데 그래도 부어랑 노체스하고 다 웃으면서 나가긴 하더라고요. 워낙 또 경험이 많으니까. 워낙 경험이 많고 많은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베테랑 선수가 갖고 있는 게 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후배들도 독려하고 자기가 비록 게임 못 뛰더라도 후배들 독려해주고 또 분위기 살려주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조규성 선수가 들어오고 한 20분 정도를 한국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감독님 그 세밀함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큰 기회는 사실 조규성 선수의 그 한 번 정도 아니면 1.5번 정도인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세밀했으면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공격수한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근데 그게 템포하고 타이밍이거든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봐두고 볼이 왔을 때 원터치 패스를 꼭 잡아서 패스 넣으면 좋은 패스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잡는 순간에는 벌써 상대가 붙는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를 나눠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m 떨어져 있는데 뭘 자꾸 쳐다보면 벌써 1초가 소모되기 때문에 벌써 10m 떨어져 있는 선수가 바싹 붙게 되는 이런 현상이. 그래서 그런 앞선에 자꾸 볼을 놔주는 앞선의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랑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거나 또는 2대1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끝나면 사실 이영표 해설위원도 그렇고 뭐 홍명훈 감독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감독님 보시기도 그렇고 질 경기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져서 회복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어차피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나고 사실은 근데 남아공이 희망의 끈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프리카 선수들은 자기네들이 완전히 늘어졌을 때, 가망이 없을 때랑 희망의 끈이 있을 때랑은 경기력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어차피 우리가 2위나 3위로 결정을 날 때 우리가 남아공이랑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남아공도 이기면 올라갈 수 있는 승산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몬트레에서 하는 3차전 경기 굉장히 준비 잘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뭐 남아공한테 예를 들어서 뭐 비기거나 이기거나 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경기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경기 준비하지 않으면 남아공 특히 아프리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선수단이 그런 부분을 머리에 두고 우리도 이겨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수들도 지금 일정을 보니까 내일은 회복 훈련하고 휴식 그리고 내일 모레는 휴무일 3일 뒤에 오전 훈련을 하고 이제 몬테레이로 넘어가는데 사실 몬테레이가 좀 더 덥다고 해서 네, 여기보다 더 덥다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 선수들 준비 잘하고 내가 볼 땐 준비 잘했어요. 잘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만 잘 상기하면 우리 선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오늘 경기는 참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선수들이 더 안타까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선수들이 더 안타까워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어차피 지나간 거 빨리 잊고 이럴 때일수록 팀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서로가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서 경기를 준비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왜냐면 모두 우리 전 국민이 우리 선수단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 다음 경기의 희망을 우리 국민들한테 불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줬으면 진짜 선배로서 고맙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 감독님이 또 3차전도 보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3차전 끝나고도 감독님 숙소로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혹사시키지 않고요. 감독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